한 전직 미국 대통령이 세계에서 제일 큰 섬을 사고 싶다, 또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수로의 통제권도 되찾아오고 싶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처음엔 다들 에이, 농담이겠지 했어요. 근데 이 말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가 하고 주목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진짜 그냥 엉뚱한 생각일까요? 아니면 뭔가 거대한 그림이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말, 본질적으로는 그냥 큰 부동산 거래다. 와, 진짜 어마어마한 지정학적인 움직임을 두고 마치 뉴욕에 있는 빌딩 하나 사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이걸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하긴 부동산 사업가 출신이니까 하면서도 좀 황당해했죠. 근데요, 이게 농담이 아니었어요. 아주 진지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관점을 딱 엿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린란드 하나만 보고 불쑥 던진 말이 아니었다는 게 중요해요. 거의 동시에 파나마 운하 통제권도 미국이 다시 가져와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왜냐고요? 파나마가 미국한테 통행료를 너무 비싸게 받는다는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전략적 요충지가 자기들의 경쟁자, 트럼프가 말하는 나쁜 자들 손에 넘어가는 걸 막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자, 여기서부터 딱 감이 오죠. 아, 이게 단순한 땅거래, 부동산 딜이 아니구나.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두는 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좀 황당하게 들리는 주장이 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그 배경을 한번 볼까요? 사실 요즘 시대에 들으면 나라를 돈으로 산다고 싶어서 충격적일 수 있는데 이게 미국 역사에서는 은근히 익숙한 패턴입니다. 역사를 한번 쭉 훑어보면요, 미국이 돈으로 땅을 산 경우가 꽤 많아요. 1803년에는 프랑스한테서 지금의 미국 중서부 땅,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루이지애나를 사들였고요. 1867년에는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샀죠. 그리고 재밌는 건 그린랜드를 사겠다는 생각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1946년에 트루먼 대통령이 2차 대전 때문에 힘들어하던 덴마크한테 금 1억 달러어치를 주겠다면서 비밀리에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와, 정말 역사는 반복되는 걸까요? 그럼 왜 이렇게 많고 많은 곳 중에 하필 그린란드랑 파나마 운하일까요? 그 이유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하나씩 벗겨보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군사적 가치. 부동산에서 제일 중요하게 치는 거 바로 입지입니다. 그린랜드에는요, 미군이 가진 가장 북쪽에 있는 기지, 툴레 공군기지가 있습니다. 이게 냉전 때는 모스크바를 딱 겨냥하는 감시기지였고요. 지금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우주 감시를 책임지는 그야말로 눈과 귀 역할을 하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사실상 북극 전체를 감시하는 미국의 눈이라고 보면 딱 맞아요. 그리고 파나마 운하는 두말하면 잔소리죠. 전력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지름길입니다. 만약에 이 운하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 해군함대가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가려면 남아메리카 대륙을 삥 돌아가야 돼요.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거리가 무려 13,000km나 짧아지는 거예요. 이건 전 세계 어디서든 무슨 일이 터졌을 때 미국이 군사력을 얼마나 빨리 투입할 수 있냐를 결정하는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인 셈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북극의 감시탑이랑 중미의 고속도로, 이 두 지점이 바로 미국의 글로벌 군사 전력을 떠받치는 거대한 두 기동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군사 이야기에서 경제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 거대한 얼음 덩어리 밑에, 그리고 이 좁은 수로를 따라서 어마어마한 돈이, 부가 잠들어 있거든요. 물론 군사적으로 중요한 위치인 건 알겠어요. 근데 그게 전부일까요? 이 하얀 얼음으로 뒤덮인 땅 밑에 대체 뭐가 있길래 세계 강대국들이 이렇게나 눈독을 들이는 걸까요? 네, 바로 자원입니다. 그린랜드에는요, 엄청난 양의 석유란 천연가스는 물론이고 현대 기술의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휘토류가 묻혀 있어요. 추정되는 매장량이 세계 1위인 중국이랑 맞먹는 수준이라고 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하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만약에 미국이 여기 자원 개발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면 첨단 산업의 패권을 두고 싸우는 경쟁에서 중국이 휘두르는 가장 강력한 카드, 바로 휘토류 공급망을 한 방에 무력화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 보이는 숫자 5%. 이게 전 세계 바다를 오가는 무역량 중에서 파나마 운하를 지나는 비율이에요. 5%면 얼마 안 되는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작은 통로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고객이 바로 미국이라는 점, 그리고 그 뒤를 중국이 바짝 쫓아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상 미국한테는 태평양 무역의 생명줄 같은 곳이고요. 이걸 누가 통제하느냐가 경제 안보랑 바로 연결되는 문제인 거죠. 자, 이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한번 다 맞춰볼 시간입니다. 역사, 군사, 자원, 이 모든 걸 뛰어넘는 진짜 이유. 그건 바로 21세기에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패권 경쟁, 바로 그레이트 게임입니다.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땅이나 운하를 사고 파는 문제가 아니에요. 21세기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나를 지키고 강력한 라이벌들을 견제하기 위한 정말 대담하고 전략적인 한 수라고 봐야 합니다. 그 라이벌은 누구냐? 바로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트럼프가 파나마 운하가 나쁜 자들 손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던 말, 또 그린란드 주변에 중국이랑 러시아 배가 너무 많이 보인다고 불평했던 말에서 진짜 속내가 다 드러나는 거죠. 중국의 움직임은 정말 빠르고 또 전략적입니다. 스스로를 북극에 가까운 나라라고 선언하면서 북극 항로에 대한 야심을 대놓고 드러냈고요. 그린랜드 광물 탐사에도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남쪽으로 내려와서는 파나마 운하의 두 번째로 큰 고객이 됐고 2017년에는 파나마를 설득해서 대만과 국교를 끊고 자기들과 손을 잡게 만들었죠. 한때 미국의 뒷마당이라고 불리면서 미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던 중남미에서 이제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미국을 넘어서고 있는 겁니다. 북극에서의 러시아는 거의 지배자 수준입니다. 전 세계 쇠빙선의 대부분을 러시아가 가지고 있고요. 30개가 넘는 군사기지를 항상 운영하고 있죠. 이미 러시아 전체 수출의 10% 이상이 북극에서 나올 정도로 경제적으로도 아주 깊숙이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가 중국과 손을 잡고 북극 개발에 더 속도를 내고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정말 위기감을 안 느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자, 이렇게 거대한 야망이 차가운 현실의 벽에 부딪혔을 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훨씬 높고 단단합니다. 파나마는 당연히 거부했고 특히 덴마크는 미국의 핵심 나토 동맹국이잖아요. 동맹국의 영토를 돈으로 사겠다는 생각 자체가 유럽 전체를 경악하게 만들었고요. 이건 자칫 잘못하면 나토 동맹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발상인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그 땅에 사는 그린란드 주민들의 생각이죠. 여론조사를 보니까 무려 85%가 미국에 팔리는 걸 반대합니다. 압도적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좀 복잡해져요. 바로 60%나 되는 사람들이 덴마크로부터의 독립을 원한다는 점입니다. 이 독립에 대한 열망이 바로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미국이 완전한 독립과 함께 엄청난 경제적 지원을 약속한다면 과연 이 사람들의 마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덴마크 총리의 이 한마디가 상황을 딱 요약해줍니다. 그린랜드는 팔 물건이 아니다. 이 말에 트럼프는 당시 예정되어 있던 덴마크 방문을 그냥 취소해버릴 정도로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냈죠. 동맹국 사이에서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외교적 결례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보면 우리에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강대국들의 경쟁이 다시 치열해지면서 힘의 논리가 모든 걸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다시 오는 걸까요? 국경과 주권마저도 강대국의 전략적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는 세상. 우리가 정말 그런 시대로 되돌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